안녕하세요. 구름날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은 언제였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시댁 첫 식사 자리를 꼽을 것이다. 결혼 5년 차, 남편 직장일로 지방에 살던 우리는 서울로 이사하면서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사는 동네가 되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 시어머니가 손수 준비한 집들이 식사에 초대받은 날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눈을 의심했다. 식탁에 앉아있는 여자, 분명 33이라는 시누이 민지인데 온몸이 핑크색 헬로키티 잠옷으로 뒤덮여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지어 헬로키티 슬리퍼까지 신은 완벽한 세트였다. 언니, 왔어? 나 귀엽지? 이거 새로 산 거야. 민지는 마치 5살짜리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당황한 나와 달리 남편 현우는 무덤덤하게 인사를 건넸다. 이게 뭐지? 어른이 저러고 있어도 되는 건가? 혼란스러운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는 동안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다. 우리 애기 왔어? 엄마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 구워놨어. 시어머니는 민지의 입에 직접 고기를 집어넣어주며 등을 쓰다듬었다. 나는 그저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귀여운 막내딸이라고 해도 유치원생도 아니고 30대 성인을 저렇게 대하는 광경이 충격적이었다. 식사 중에 민지가 물을 마시려다 빨대가 없다고 투정을 부리자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 냉장고에서 빨대를 꺼내 꽂아주었다. 저기, 민지는 항상 이런가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딸 원래 애교쟁이잖아. 어릴 때부터 그랬어. 나중에 시간 나면 민지 어릴 때 비디오 보여줄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시아버지가 살짝 다가와 속삭였다. 며느리, 좀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야. 우리도 처음엔 힘들었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다. 당신 왜 미리 말 안 했어? 시누이가 저런 줄 알았으면. 뭐 어떡해. 우리 집 가족 문화야. 민지는 막내라서 다들 특별 대우해. 일단 좀 지켜보자. 남편은 태연하게 운전대를 돌렸다. 그렇게 시작된 서울 생활. 나는 집에서 번역 일을 하며 살림을 꾸려나갔지만 매주 시댁 식구들과의 만남은 큰 스트레스였다. 특히 민지의 행동은 나를 점점 더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분명해진 사실 하나,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은 나뿐이라는 것이었다. 두 번째 시댁 방문에서 나는 더 놀라운 현실을 마주했다. 민지는 단순히 애교쟁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진 존재였다. 거실에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민지의 말투는 꼭 드라마 속 재벌가 막내딸 같았다. 언니, 나 오늘 면접 갔다가 왔어. 근데 그 회사 대표가 내 이력서 보더니 눈이 커다래져서는 이렇게 우수한 인재가 우리 회사에 지원해 주셨다니 영광입니다. 이러는 거야. 내가 너무 스펙이 좋아서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더라. 나는 차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다. 33세 이력서에 쓸 경력이 전무한 백수가 무슨 스펙이 좋다는 건지. 대학도 간신히 졸업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합격했어? 현실 확인 차원에서 물었다. 아내가 안 갈래. 연봉이 너무 적어. 내 가치를 몰라주는 회사는 갈 필요 없지. 민지는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당당하게 말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우리 딸은 눈이 높아. 너무 똑똑해서 맞는 데가 없어라며 거들었다. 시아버지는 한숨만 내쉬었다. 그날 이후로도 민지의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상은 계속되었다. 남자 이야기만 나오면 다들 날 좋아해. 길 가다가도 자꾸 쳐다보고 카페에서도 자꾸 말 걸어오려고 해라며 자신을 인기 스타처럼 표현했다. 실제로 민지는 외모가 평범한 편이었다. 키는 작고 통통했으며
피부도 그리 좋지 않았다. 하지만 본인 눈에는 여신으로 보이는 듯했다. 내가 너무 스펙이 높아서 남자들이 다가오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 요즘 남자들은 자존감이 낮거든. 그래서 나 같은 완벽한 여자 앞에서는 위축되는 거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신우이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는 없었다. 다만 현우에게 슬쩍 물어봤다. 민지는 왜 저렇게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야? 현실 감각이 없는 것 같아. 어릴 때부터 그랬어. 부모님이 막내라고 너무 받들어서. 집 밖에선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집에 오면 다시 공주님 대접받고 이제는 그냥 자기가 만든 환상 속에 살고 있어. 남편의 설명을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민지는 33이 되도록 단 한 번도 현실을 마주한 적이 없었다. 부모님의 과잉 보호가 오히려 딸의 삶을 망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민지를 챙기는 데 온 정성을 쏟았다. 평일에도 민지 집에 찾아가 청소와 빨래를 해주고 밑반찬을 챙겨주었다. 33딸의 속옷까지 직접 빨아주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우리 애기는 그런 거 못해. 손이 예민해서 세제 닿으면 다투고 그래. 시어머니의 변명이었다. 남편은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나는 점점 참기 힘든 스트레스를 느꼈다. 매주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민지의 환상 세계를 들어주고 시어머니의 맹목적인 딸 사랑을 지켜봐야 했다. 때로는 민지가 내게 언니는 현우 오빠랑 결혼해서 좋겠다. 나도 언니처럼 좋은 남자 만나고 싶어라고 말하면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다. 나는 점점 참을성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 폭발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주말이었다. 번역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며느리 바쁘지? 잠깐 우리 집에 좀 들러줄래? 할 얘기가 있어. 시어머니의 집에 도착하자 거실 소파에는 민지가 핑크색 파자마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내게 커피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며느리, 내가 부탁 하나만 할게. 우리 민지 소개팅 좀 주선해 줄 수 있을까? 너 주변에 괜찮은 남자 많다며? 예상치 못한 부탁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 내가 번역가로 일하며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책상 앞에만 앉아있는 출판사 직원들 뿐이었다. 어머니, 제가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망설였다. 민지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언니 나 진짜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 나이 33 먹었는데 아직도 연애 한 번 못 해봤다니까. 너무 슬프지 않아?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말투에 속으로 한숨이 나왔다. 민지가 지금까지 연애를 못한 이유는 분명했다. 저 유치한 행동과 말투, 그리고 비현실적인 자기 과대평가 때문이었다. 한번 알아볼게. 일단 그렇게 대답했다. 그 후로 일주일간 시어머니와 민지의 연락이 폭탄처럼 쏟아졌다.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오고 심지어 민지는 우리 집까지 불쑥 찾아와 소개팅 진행 상황을 물었다. 언니, 혹시 내 사진 보여줬어? 어떤 반응이었어?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이면 좋겠다. 난 완벽한 남자만 만날 거야. 민지는 자신의 조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180cm 이상, 대기업 과장급 이상, 차와 집은 필수, 외모는 연예인급. 끝도 없이 이어지는 리스트를 듣고 있자니 점점 화가 치밀었다.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민지가 또다시 우리 집에 불쑥 찾아와 소개팅 이야기를 꺼냈을 때였다. 언니, 솔직히 소개팅 안 해주는 거지? 너무 야속해. 나 같은 여자 소개시켜주면 내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완전 대박인데. 그 순간 열흘간 쌓인 짜증이 폭발했다. 민지야, 내가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 내 목소리가 떨렸다. 응? 뭔데? 솔직히. 내가 얼굴도 성격도 너무 별로라 소개시켜주기가 곤란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매력적이지 않아. 33이 되도록
연애 한 번 못 해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봐. 내 주변에 아무도 내 현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내가 이 모양이 된 거야.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도 내가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다. 민지는 눈물을 쏟으며 뛰쳐나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쳐들어왔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내가 어떻게 우리 민지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밤새 울었다고. 나는 당당하게 마주보았다. 어머니, 민지는 현실을 알아야 해요. 33이 되도록 현실 감각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손이 내 뺨을 때렸다. 찰싹. 소리와 함께 화끈거리는 감각이 느껴졌다. 충격으로 몸이 굳었다. 난생 처음 누군가에게 맞아본 순간이었다. 시어머니의 손이 내 뺨에 닿은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충격과 분노, 수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거실에는 죽음 같은 침묵만이 흘렀다. 시어머니도 자신이 한 행동에 놀란 듯했다. 떨리는 손을 내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왜 이러지? 미안해, 며느리. 너무 화가 나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뺨을 감싸쥐고 서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얼어붙은 분위기를 감지한 남편이 물었다. 당신 어머니가 나 때렸어. 담담하게 말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들. 내가 잠깐 화가 나서. 민지가 어제 밤새 울면서. 그게 뭐가 됐다고 손찌검을 해요? 어머니가 어떻게?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였다. 평생 처음 보는 아들의 분노에 말문이 막힌 듯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나는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특히 시누이 민지의 문제는 이 가족의 고질적인 병폐였다. 사흘 후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주눅든 모습이었다. 며느리,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그만. 평생 처음 있는 일이야. 시어머니는 거실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용서해줘. 나는 시어머니를 소파에 앉혔다. 일어나세요, 어머니. 저도 말을 너무 직설적으로 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내 말이 다 맞아. 우리가 민지를 망쳐놨어. 너무 어릴 때부터 특별 취급하고 현실을 가르치지 않아서.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근데 이제 어떡하지? 이 나이에 어떻게 바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번뜩였다. 남편과 눈을 마주쳤다. 어머니, 제안이 하나 있어요. 공주병 치료 프로젝트는 어떨까요? 뭐라고? 민지를 우리 집에 한 달간 데려와 살게 해주세요. 제가 현실 감각을 키워줄게요. 진짜 어른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잠시 고민하는 듯했다. 그게 가능할까? 어머니가 진심으로 민지의 미래를 걱정하신다면 한번 맡겨보세요. 지금 이대로라면 민지는 평생 혼자 살게 될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누가 민지를 돌봐줄까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노부부의 가장 큰 걱정이 바로 그것이었다. 자신들이 없으면 민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질 것이다. 알았어. 한번 맡겨볼게. 근데 민지가 동의할까? 소개팅을 미끼로 하면 됩니다. 제가 스위스에서 귀국한 잘생긴 친구를 소개해준다고 하면 아마 민지도 좋아할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그런 좋은 사람이 있어? 나는 미소만 지었다. 물론 그런 사람은 있었지만 민지에 대한 전체 계획을 시어머니에게 모두 말하진 않았다. 치료는 때로 쓴 약을 먹여야 효과가 있는 법이니까. 이번에 잘 되면 며느리, 내가 명품 가방 하나 사줄게.
시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민지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렇게 공주병 치료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민지는 내가 괜찮은 남자를 소개해준다는 말에 기뻐하며 우리 집에 짐을 풀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프로젝트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민지의 훈련은 첫날부터 강도 높게 시작되었다. 아침 6시 나는 민지의 방문을 벌컥 열었다. 일어나 민지야. 오늘부터 훈련 시작이야. 언니. 아직 6시잖아. 조금만 더. 민지는 이불을 뒤집어쓰며 투정을 부렸다. 소개팅 상대가 아침형 인간이래.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하루를 계획적으로 보내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과 맞추려면 너도 생활 패턴을 바꿔야지. 민지는 마지못해 일어났다. 평소라면 11시까지 자고 어머니가 아침상을 차려주길 기다렸을 텐데. 오늘의 첫 번째 미션은 아침 식사 준비야. 너와 나 그리고 현우 오빠의 아침을 준비해봐. 나 요리 못하는데. 민지가 입을 삐죽였다. 33이 돼서 라면도 못 끓이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제부터 배우는 거야. 계란 프라이부터 시작했다. 민지는 처음으로 계란을 깨보며 노른자가 터지자 투정을 부렸다. 하지만 내가 눈썹을 치켜 세우자 입을 다물었다. 아, 그리고 민지야. 앞으로 아가아가 말투는 금지야. 33 성인이 애교 섞인 혀 짧은 말투 쓰면 진짜 어색해. 정상적인 말투로 이야기해. 근데 난 이게 습관이 됐는걸. 다들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귀엽다고. 귀엽지 않아. 징그러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앞으로 혀 짧은 말투 쓸 때마다 이 플라스틱 자로 손등을 때릴 거야. 언니, 불만 있어? 없어요. 민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집안일 훈련이 시작되었다. 청소기 돌리기, 빨래 개기, 설거지하기까지. 민지는 처음 해보는 집안일에 연신 한숨을 쉬었지만 소개팅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다며 열심히 따라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보였다. 민지는 아침에 자발적으로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물론 아직 서툴렀지만 처음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언니, 이렇게 살림하는 거 배우면 소개팅할 때 도움될까? 민지가 물었다. 당연하지. 요즘 남자들은 자기 생활도 잘 챙기고 집안일도 능숙하게 하는 여자를 좋아해. 응석바지 공주님은 이제 옛날이야. 2주일 차, 민지의 옷장 정리를 시작했다. 형형색색의 유치한 옷들, 핑크색 헬로키티 잠옷부터 반짝이는 장식이 달린 옷들이 가득했다. 이건 다 버리자.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들인데. 민지야, 내가 입는 옷이 너무 유치해. 33 성인 여성이 입을 옷이 아니야. 이런 옷 입고 소개팅 나가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눈물을 글썽이던 민지는 결국 수긍했다. 우리는 함께 쇼핑몰에 가서 단정하고 세련된 옷들을 몇 벌 구입했다. 블라우스, 슬랙스, 원피스까지. 민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놀란 듯했다. 어머, 내가 이렇게 달라 보일 수 있구나. 이게 진짜 너야, 민지야. 어른스럽고 세련된 여성. 3주일 차에는 대화 훈련을 시작했다. 민지는 대화할 때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습관이 있었다. 나는 녹음기를 켜고 민지와 대화를 나눈 뒤 함께 들어보았다. 어떻게 들려? 내가 계속 나는만 반복하잖아. 상대방에 대해 물어본 적 있어? 민지는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었구나. 앞으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는 연습을 하자.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좋아해. 점점 민지는 달라지고 있었다. 혀 짧은 말투가 사라지고 유치한 행동도 줄었다. 빨대 없이도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고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는 법도 배웠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그녀의 표정이었다.
전에는 항상 어리광을 부리는 표정이었다면 이제는 진중하고 어른스러운 얼굴이 되어가고 있었다. 마지막 주 소개팅 하루 전날이었다. 언니, 내일 정말 괜찮을까? 갑자기 너무 긴장돼. 민지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다. 걱정 마. 이 한 달 동안 너는 정말 많이 변했어. 내가 보장할게. 내일은 분명 특별한 날이 될 거야. 소개팅 당일 민지는 아침부터 들떠 있었다. 새로 산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더 이상 유치한 핑크색이 아니라 세련된 파스텔 톤의 원피스였다. 어때, 언니? 괜찮아 보여? 민지는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완벽해. 우아하고 단정해 보여.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시어머니가 아침 일찍부터 우리 집에 찾아와 민지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며느리, 정말 고마워. 소개팅 장소는 시내 유명 호텔 라운지였다. 남자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키 크고 잘생긴 35살의 박태준. 스위스에서 금융을 공부하고 최근 귀국한 엘리트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나만 아는 비밀이 있었다. 민지를 테이블로 안내한 후 나는 잠시 자리를 비켜주었다. 멀리서 지켜보니 민지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상대방의 눈을 보며 대화하고 미소를 짓고 질문을 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태준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다. 소개팅이 끝나고 민지는 밝은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언니, 어땠어? 내가 잘한 것 같아? 응, 정말 잘했어. 이제 집에 가서 기다려보자. 태준이 연락할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마음이 급한 듯했다. 어땠어? 우리 민지가 마음에 들었대? 글쎄요. 태준이가 뭐라고 하는지 기다려봐야죠. 그날 저녁 태준에게서 문자가 왔다. 민지와 시어머니는 초조하게 내 휴대폰을 쳐다봤다. 어서 읽어봐. 뭐라고 써 있어? 민지가 안절부절 못했다. 나는 천천히 메시지를 읽었다. 죄송합니다만 민지 씨는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직업적 목표나 인생관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좋은 분이시지만 저와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지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시어머니도 충격을 받은 듯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우리 민지가 뭐가 부족하다고. 시어머니가 중얼거렸다. 민지는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민지는 침대에 웅크린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눈은 부어 있었고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다. 민지야, 괜찮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니.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정말 별로인가 봐. 언니가 전에 말한 대로. 얼굴도 성격도 다 별로인가 봐. 나는 민지 옆에 앉았다. 왜 그렇게 생각해? 태준 오빠가 문자로 그랬잖아. 나랑 맞지 않다고. 민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이제 진실을 말해줄 때가 왔다. 민지야, 사실. 태준은 나랑 미리 상의한 사람이야. 뭐? 이 한 달간의 프로젝트는 단순히 내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기 위한 거였어. 태준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지만 처음부터 너를 거절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어. 민지의 눈이 커졌다. 그럼 이 모든 게 다 계획된 거였어? 맞아. 너무한 것 같지만 이건 내가 진짜 현실을 마주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어. 지금까지 너는 한 번도 거절당해 본 적이 없었잖아. 부모님은 항상 우리 민지는 최고야라고 말했고 넌 그걸 믿었어.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민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언니, 고마워. 뭐라고? 진짜 고마워. 내가 이렇게 현실을 알게 될 줄은. 처음엔 화가 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홀가분해.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결과였다. 민지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잘 모르겠어. 하지만 변하고 싶어. 진짜 어른이 되고 싶어.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미안해. 내 딸. 엄마가 너를 망쳐놨구나. 시어머니는 민지와 나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손을 떨며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민지야. 엄마가 다 잘못했어. 너를 이렇게 만든 게 다 엄마 탓이야. 시어머니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엄마. 민지도 울음을 참지 못했다. 며느리 말이 다 맞았어. 내가 33이 되도록 현실을 가르쳐 주지 못했어. 항상 우리 애기라고 불렀고 내가 하는 일은 다 특별하고 대단하다고 칭찬했지. 근데 그게 널 망치고 있었던 거야.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며느리, 내 말이 다 맞았다. 미안해. 내가 널 때리기까지 했는데.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나도 내가 한 소개팅이 진짜가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 현우가 미리 말해줬거든. 처음엔 화가 났지만 지금은 고맙다는 말밖에 할 게 없구나. 민지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였다. 엄마 괜찮아. 나도 이제 알겠어. 내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살았는지. 33이 되도록 한 번도 제대로 된 거절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 언니가 날 현실로 돌아오게 해준 거야. 시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민지를 바라봤다. 이렇게 성숙한 말을 하는 딸의 모습은 처음이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우선 취업부터 해야겠어. 33세 백수라니. 부끄러워. 언니가 알려준 대로 내 이력서도 다시 써볼 거야. 그동안 너무 비현실적인 기대만 했었거든. 시어머니는 울면서 민지를 꼭 안았다. 우리 딸, 이제 정말 어른이 됐구나.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민지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딸을 뿌듯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다 뭐야? 남편이 놀라서 물었다. 현우 오빠, 오늘부터 내가 요리할게. 언니한테 많이 배웠거든. 민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날 밤 남편과 둘이 남았을 때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야? 기적은 아니야. 그냥 진실을 마주하게 해준 것뿐이야. 민지는 항상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어. 다만 누구도 그녀에게 현실을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지. 일주일 후 민지는 우리 집에서 나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핑크색 헬로키티 잠옷을 입지 않았고 혀 짧은 말투도 사라졌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였다. 민지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다. 컴퓨터 학원에 등록해 사무 능력을 배우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자원봉사 활동도 시작했다.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원에서 봉사하며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경험했다. 언니,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전에는 항상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줄 수도 있구나 싶어. 민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활력이 넘쳤다. 시어머니도 변했다. 더 이상 민지를 우리 애기라고 부르지 않았고 민지가 스스로 집안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가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우리 딸, 엄마가 좀 도와줄까? 라고 정상적으로 물었다. 한 달 후 민지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 작은 출판사의 사무보조로 취업이 된 것이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얻은 직장이었다. 언니, 합격했어. 내가 진짜 회사원이 될 거야. 민지는 전화로 흥분된 목소리를 전했다. 축하해, 민지야. 정말 자랑스러워. 이 모든 건 언니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내 인생을 바꿔줘서.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처음에는
단순히 신우이의 공주병을 고치겠다는 일종의 복수심 같은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민지의 성장을 축하하고 있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조금씩 성장한 건지도 모른다. 민지는 현실을 마주하는 법을 배웠고 시어머니는 과잉 보호의 해로움을 깨달았으며 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닌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년 후 우리 가족은 큰 변화를 맞이했다. 민지는 출판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자신의 자리를 잡아갔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과잉 보호하는 엄마가 아닌 든든한 지원자로 변모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민지의 내면적 성장이었다. 언니, 이번에 회사에서 독서 모임을 시작했어. 내가 진행자로 뽑혔다니까. 민지는 주말 가족 모임에서 자랑스럽게 말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했잖아. 이제는 달라.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책들이 많은지 몰랐어. 그리고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 의견 듣는 것도 너무 좋아. 시어머니는 조용히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 딸이 정말 많이 컸구나. 민지는 겸연쩍게 웃었다. 그리고 소식이 하나 더 있어. 모두의 시선이 민지에게 쏠렸다. 회사에 같이 일하는 김 과장님이 있는데 데이트 신청을 받았어. 정말? 시어머니가 놀라서 소리쳤다. 응. 나보다 3살 많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야. 그리 잘생기진 않았지만 마음씨가 따뜻해. 내가 아플 때 병원도 데려다주고. 이전의 민지였다면 외모와 재력만 따졌을 텐데 이제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긴 것이다. 내일 첫 데이트인데 너무 긴장돼. 민지의 눈은 설렘으로 반짝였다. 시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정말 고마워, 며느리.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민지는 평생 혼자 살았을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민지가 스스로 변한 거예요. 저는 그저 약간의 도움을 줬을 뿐이죠. 그날 저녁 민지는 내게 조용히 말을 걸어왔다. 언니, 솔직히 말해도 될까? 처음에 내가 내 부족한 점을 직설적으로 말했을 때 정말 상처받고 화났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 민지야. 아니, 끝까지 들어봐. 내가 30세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거절이나 비판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 모두가 날 특별한 공주님으로 대해줬지. 하지만 그건 사실 날 위한 게 아니었어. 현실에서 도망치게 만든 거였지.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그때 나한테 얼굴도 성격도 별로라고 한 말, 그게 내 인생에서 들은 가장 아픈 말이었어. 하지만 동시에 가장 필요했던 말이기도 했어. 그 말 덕분에 내가 깨져서 비로소 새롭게 자랄 수 있었어. 나도 눈물이 났다. 미안해. 너무 직설적이었지. 아니야, 고마워. 진짜로. 민지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2주일 후 민지의 첫 데이트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김 과장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6달 후 민지는 설레는 목소리로 전화해 김 과장이 프로포즈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언니, 재석 오빠가 청혼했어. 내년 봄에 결혼하기로 했어. 정말? 축하해, 민지야.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결혼식 준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나 아직 이런 거 잘 모르거든. 당연하지. 기꺼이 도와줄게. 민지의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간 날, 우리는 드레스숍 앞에서 시어머니를 만났다. 시어머니의 눈은 이미 눈물로 촉촉했다. 어머니, 왜 우세요? 내가 물었다. 그냥. 이날이 올 줄 몰랐어. 우리 민지가 결혼 준비를 하는 날이 올 줄은.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민지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엄마, 이제 울지 마. 나 행복해. 정말로. 드레스를 입고 나온 민지는 정말 아름다웠다. 더 이상 유치한 공주 흉내가 아닌 진짜 우아한 여성으로 변모해 있었다. 어때요? 제게 어울리나요? 민지가 수줍게 물었다. 완벽해.
내가 진짜 공주님이 된 것 같아. 내가 답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감사함이 가득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정말 고마워, 며느리. 내가 우리 가족을 구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한 거예요. 사람은 결국 깨져봐야 진짜 잘한다고 하잖아요. 민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깨지고 다시 자랐던 것 같아요. 밖은 이미 어둑해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가끔은 불편한 진실이 가장 필요한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배운 시간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